오늘도 진맥 중입니다. 팔이 떨려요. 다리도 저절로 움직여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온몸의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리면서 움직인다는 환자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정상이었다는 이 증상.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예전에 환자 한 분이 아침 일찍 오셨어요. 전날 오후부터 양쪽 팔, 다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쩍거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떨리면서 몸통 근육도 떨린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얼굴 근육까지 떨려서 식사하시다가도 입안에 음식이 튀어나와서 식사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근육이 여기저기 떨리고 몸이 움찔거리는 것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고 저녁도 거르시고 아침도 드시지 못한 상태로 한의원에 오셨어요. 사실 이 증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 2년 전에도 같은 증상이 한번 있어서 MRI며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맥을 제가 해보니까 혈관이 다소 딱딱해져 있었고 거기에다가 혈허 소견도 나왔습니다. 환자분께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평소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도 적으신 편인데 올해는 입맛이 더 떨어져서 그리고 드시는 게 귀찮아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는 증상을 풍이 근육과 경락을 흔드는 현상으로 봅니다. 특히 혈이 부족한데 혈관까지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더욱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원활하게 될 때는 우리 몸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을 직접 느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원활하게 막힘없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흘러가야 할 곳에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말초까지 혈액과 기운을 보내려고 내 팔다리가 움직이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너무 안 통하니까 좀 움직여주고 흔들어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갈 테니까요. 즉, 이런 움직임은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얼굴 근육은 왜 떨렸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로 기혈이 잘 가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떤 신경학적인 검사, 머리 MRI 이런 것들을 찍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찍어내는 검사 기계는 없잖아요. 기운의 흐름은 진맥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의 방향은 진맥의 결과에 따라서 바닥나 있던 기혈을 보강해주고 다소 딱딱해진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말초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침을 놔드리고 한약도 처방을 해드렸어요. 다음 날 환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에도 많이 떨려서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입안 음식이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밤에는 떨림이 좀 덜해서 잠을 좀 잤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떨림이 좀 줄어서 식사도 하고 오셨고 진료실에서는 떨림이 그 전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처방해 드린 한약을 15일분 다 드시고 나서 다시 내원을 하셨는데요. 한약을 드신 이후로는 그때까지 떨림 증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맥을 해보니까 바닥난 기혈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었는데 아직 완전치는 않았기 때문에 한약 15일분을 다시 더 처방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진맥상 아직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요. 약을 더 복용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갖 검사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근육의 이상한 움직임도 진맥을 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 해법이 나오겠죠.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비염 환자분에게 비염약을 쓴 것이 아니라 변비약과 열을 내리는 약을 써서 비염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진맥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